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승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지난 2월 18일, 19일 양일간 법안 심사를 진행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게 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변호인 선임 등의 지용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송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송 등 지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형법상의 살인의 죄 및 상해와 폭행의 죄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어해면구역에서 태거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의 직접 강제 또는 즉시 강제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방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군인복지 실태 조사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이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 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 강선영 의원, 유영원 의원,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확인 신체 검사 시 질병 등의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진료, 치료 기록 등 확인 신체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다음 임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시험평가, 품질보증 등 방위력 개선 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체계상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제17조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 방법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 법률안과 관련된 건가요? 박선우 의원님도?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세요. 아니 법과 관련되는 건 7분을 줘야지. 법? 예. 그러니까 그러세요. 원래 7분 드리세요. 법안 소위 이거 할 때 7분 드리세요. 7분씩 줬어요. 네, 어저께 하고 이틀에 걸쳐서 법안 소위 위원으로 법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핫했던 것이 오늘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개헌법입니다. 무려 60건이 올라와서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했었고요. 법안 소위에서는 그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은 법안 소위 위원들 전부 다 저가적으로는 개헌법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60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다음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 법안 소위 때는 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헌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또 법안 소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또 조금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직무대행님, 예, 같이 참가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개헌법을 수정 보완하는 거에서는 동의했잖아요. 예, 뭐 의원님들 의견하고 해서 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같이 나눴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뭐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헌법과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많더라고요. 60개 법안 중에는 그걸 같이 빨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번에 군에서 공익신고자로 내정이 된 인원이 있죠. 몇 명 됐습니까? 예, 제가 뭐 언론에서 2명 된 거로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 네, 어제 정무위에서 권익위원장이 2명 됐다고 얘기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2명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됐고 한 명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얘기하긴 뭐 합니다. 그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을 했던 공익 신고자들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보니까 국회의원에게 공익 제보를 하고 국회의원은 권익위에 연결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을 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요. 공익 신고자로 인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세요? 일부 뭐 형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뭐 감경의 사유가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 군 장병들도 알아야죠.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분 보장이 돼야 되고 신원 보호 조치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14조에는 감경에 대한 조항도 나요. 공익신고자 등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범이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면은 감경이 되고 면제가 되죠.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혜택도 여기 보호법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와요. 뭐 변호사비를 좀에 대한 거라든가 본인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이나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 아주 보호법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권익위원장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2명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2명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우리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권익위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뭐 거기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했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법원이나 이런 데서 감안을 하고 또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엄군에 관여를 했거나 또 관여한 장병들 중에 지금 많이 불안할 거예요. 내가 수사를 받는 인원도 있고 아직 안 받았지만은 불안한 인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익 제보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이 발의가 돼야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도 어디까지 갈지 경찰에서도 뭐 제대로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아직 군에서도 방향이 안 정해졌잖아요.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수사는 저희가 지금 뭐 개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장병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공익 제보 제도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방위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각종군 장군하고 그 밑에 707 단장에 대해서 사실 여당에서는 각종군을 우리 민주당이 해유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707 특임단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일부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해유 논란이 있었는데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가 최고 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별도로 뭐 논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예. 공익 제보자가 된 그런 것들 자체가 여기에 보호법에 보면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저도 사실 정일종 위원장님이 707 단장 해유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앞으로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해유라는 이런 것들을 아니요 전혀 하지 않고 1분 다 드리세요. 국방위가 아니요 그런 해유했다라고 자꾸 서로 간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안 좋죠. 왜냐하면 각종군 사령관도 본인은 양심에 의해서 했다고 누누이 본인은 했다 그러는데 제3자들이 해유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정쟁이고 우리 군 장병들이 12.3 비상계엄에도 사실 국민도 피해를 봤지만은 피해를 본 건 사실이죠. 지금 많이 감옥에도 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장병들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부로 이 각종군을 해유했니 707 단장이 해유당했니 서로 이런 논쟁은 좀 종지부를 찍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박선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네. 그거는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위원장님께서 뭐 탄핵 공작 모의 정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현태를 해유하신 것 같은데요. 야당 간사 없이 위원장실에서 만나셨죠, 위원장님? 예,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받았습니까? 진술서? 네. 녹음이요? 녹음하셨죠? 녹음이요? 녹음과 진술. 그거는 제가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리고 보좌관 배석했죠?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인사청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요? 동의 다상 아니 그 유니필이나 이런데 해외 파병 부대 나가고 싶다고 위원장께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안 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녹음이나 진술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는 제가 아니 판단할 그러니까 회유 판단에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제가 거래가 알기로는 있어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장관 대의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박 의원님, 아니 없어요? 박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품위 얘기하십시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여야 그, 간사 없이 위원장 무슨- 밀실에서 무슨 그 대령급 이야기를 단장을 회유하시면서 진술서까지 받았어요? 녹음도 다 하셨습니까? 그 녹음에 해외 파병 부대장 인사청탁은 뺐어요? 자, 장관 직무대행님, 김현태 특임단장 지금 돌아다니면서 해외 파병 부대장 해외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뭐 제가 뭐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관님 없어요? 국방부에 감찰관이나 감사관 없어요? 박 의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 의원님,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한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마세요. 참, 자,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야 의원님들 공이 계엄과 관련해서 김현태 대령한테 대면 보고해달라고 한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김현태 대령이 모든 그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나서 국방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오겠다고.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문을 보냈고 와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무슨 해외 파병 청탁을 해요. 지금 이 수사 중인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으면 박선원 의원님 지금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라고 그래서 만약에 김현태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에? 누가 밀실에서 만나요? 누가 밀실에서 만나요? 누가 밀실에서 만나요? 에? 그러면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은 여야 간사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층에서 만날 때 그럼 그것도 열린 공간이에요? 왜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원장같이 행동하셔야죠. 말 조심해요. 말 조심하세요. 어디 가서 지금 이 판국에 탄핵 공작이니? 그때 탄핵 현장에 위원장님이 해외 출장으로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제 나중에 와서 그런 소리 하고 지금 함부로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회유가 없었다. 우리 존경하신 김병주 의원님께서 회유가 없었다. 앞으로 정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명확한 정황은 회유를 하게끔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12월 6일 날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병주 의원님께서 유튜브에다가 곽종걸 사령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차관님 군사 하여튼 간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현직 특전사령관이 국방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군인사 복무규정 16조 위반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12월 10일 날 또 여기 국방의 긴급 현안 질의할 때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박범계 의원 오셔가지고 답변 이거 하고 이거 아니냐고 그러고 앞으로 끝까지 대주겠다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해유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께서 정의감의 발로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회유의 정황이 있고 가스라이팅한 정황의 증거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회유 이런 얘기를 정쟁을 하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는 정쟁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회유 정황이 있는 거고 가스라이팅 정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에 대해서 정의감 있는 김현태 단장 불러서 그걸 우리도 단독으로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때 들어와셨어야죠. 그 자리에 오셔서
그 김현태 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셨어요. 지금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자, 아이고, 자, 아닙니다. 저 이거 계속 진행하면, 자, 허영 의원님 자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저 허영 의원님 먼저 신청하셨고 하세요. 네. 정확히 기록해서 꼭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비화폰이 다양한 불법 위법적인 계엄 내란 사태에 동원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쓰고 있던 비화폰의 상당수를 국방부로 관리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질의한 다음에 관리 전환의 규모와 사유, 그리고 비화폰에 대한 일련 번호와 증명서가 있어서 관리 전환 내역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보완을 전제로 해서 제가 제출을 받고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할 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현태 특임장장도 헌재 진술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서부터 4일까지 707 특임대가 독자적인 SNS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국회에 제출한 특임단의 국회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문서로 그런 단톡방을 운영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특정 언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그 단톡방이 캡처가 되어서 운영됐다라는 사실이 단독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 대행은 특임단이 12월 3일서부터 4일 상황에서 그런 단톡방을 운영됐는지 그 단톡방의 네, 1분 더 드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국방부의 국회 협력단장이 지금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길 안내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헌재 증언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력단장은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협력단장의 12월 2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6일 정도까지의 협력단장의 국회 내에 있어서의 활동 기록 이런 것들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자료 요구하시고요. 직무대행님, 임성근 소장이 25일 저녁 한다고 알려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임성근 사단장은 국방부나 해병대 군 자체 내부에서 조직의 기강이나 조직적 정의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 없지 않아요. 그냥 나가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연구관으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보직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예편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징계를 회부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징계 회부 자료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이 무보직 대기 중 상태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직무대행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후에 뭐 진도가 나갔습니까? 예, 뭐 관련해서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 네. 이에 대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네. 국방부에 건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오면 제가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병대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건의가 오면은 차관님은 그렇게 예, 뭐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현재 해병대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무대행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조직적 정의는 빨리 해소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부정의를 정의롭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냥 자동 예편되게 그냥 방관을 하고 부정의를 저지른 사람은 그걸 정의롭게 바로 세우겠다 한 사람은 지금 기소당하고 무죄 선고됐는데도 조직이 해결하지 않고 이 무보직으로 계속 대기를 시키고 있고 이렇게 서로 소극적으로 핑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 네, 김병주 의원님 신상 발언 요청하셨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세요. 네. 각종군 사령관을 해유했다는 거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해유한 사실이 없고요. 각종군 사령관도 본인은 해유당한 적이 없다.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그 707 단장도 여기 와서 사령관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좀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정황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 윤상현 의원은 여기에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면책특권에 숨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확히 기자회견 하세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테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치졸하게 하지 마세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국방위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국방위원으로서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본인들이 핵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안 나오고 하니까 실제 국민들은 제2내란, 제2비상계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박선원 의원하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혹시 또 영상 찍는데도 편집하고 하면은 회유한다고 할까봐 도착서부터 풀을 공개적으로 완전 라이브로 한 겁니다. 거기에는 특전사 경호병들도 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있는 안에서 전 국민이 보게 한 겁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가 김병주 TV 때 나올 때부터 탄핵 공작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윤상현이가 하답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답을 해서 해유했니 공작했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와 한몸이란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각종군 사령관 지금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았잖아요. 이제 좀 풀어줍시다. 무슨 놈의 해유입니까? 해유하면 저하고 인종적이 하고 더 친하고 성일종 의원하고 더 친하지. 제가 성일종 의원 해유할 수 있어요? 인종적 의원님 해유할 수 있어요? 아니 김병주 의원이 뭐 김병주 의원 사령관 할 때 작전처장 했다며요. 사령관 할 때 연합사 작전처장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 같이 말이 많은데 제가 사실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다가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참모로 안 했어. 면책 정권에 숨어서 일꾼들을 비겁한 마세요. 정신 차려요. 내란 수리하고 한몸인 윤상현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지금 전 장관을 공격하려고 와 있어요? 공격하려고 왔습니까? 아이고 진짜 문제 제기 안 하니까 내란 수리와 한몸이세요. 자 그만하세요. 자 김병주 의원님, 자 윤상현 의원님, 아니 김병주 의원님. 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회가 잠깐만요.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여당 의원님이든 야당 의원이든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거기에 맞게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자, 여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자꾸 드리게 되면 자, 아니 김병주 의원님, 여기 김병주 의원님,
자, 됐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자, 뭐 유튜브 찍으니까 유튜브들 찍고 있나요? 자, 그만하시고요. 자, 우리 안건부터 김병주 의원님 그만하세요. 아이, 그만하세요. 아이. 자, 아니, 김병주 의원님, 좀 따라주세요. 임종덕 의원님, 임종덕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드리면 또 이게 언쟁이 높아지십니다. 하시려면 이 법안 처리하고 그 이후에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법안 1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박선원 의원님, 예, 법안 1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님,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 법률을 개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군용장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죠. 예, 군용장비는 다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그 직무대행께서는 수방사령관 하셨기 때문에 특임단의 임무와 그들의 군용장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이 군용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코브라 케이블 타이 문 잠그는 용이에요? 잠깐 나와보세요. 조금 앞으로 나와도 돼. 괜찮아. 자, 이겁니다. 요 앞에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코브라 케이블 타이예요. 이거 뽑아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저걸로 문 잠글 수 있어요? 이게 특전사 전용 미제 코브라 케이블 타이에 이게 문 잠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왼손에 들고 있는 거 일반적인 케이블 타이에요. 저거 707이 들고 왔던 거예요. 자, 저런 장구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으로서 특임대 다 이끌어 보셨는데 거짓말 마구 해도 되는 거예요? 저 갖고 와봐요.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마구제비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저거 하나 더. 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마이크 끄세요. 아니 박선원 의원님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이 법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조 판매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그걸 지금 그런 논쟁으로 합니까? 지금 박선원 의원님 지금 아니 의원 품격에 맞게 하세요. 만약에 그걸 하시고 싶으면 법률안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한기호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회의를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지. 지금 그걸 그렇게 말해요. 전혀 그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 참. 의원님, 이 법안은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내용들은 법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웬간히 하세요. 지금 이 법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아니 지금 무슨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해? 무슨 창의적이야, 창의적. 자, 정의하겠습니다.